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적폐청산 타령 그만하라. 일요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가 난데없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박 표심을 얻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요신문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설이 거론되자 지지자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고 최근 박 대통령 관련 동향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외부 인사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서신이나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인사는 직접 구치소까지 찾아와 접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3번이나 접견 신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는 박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입니다. 일요신문은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접견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요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으며 대신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접견을 3차례 거부당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접견 신청은 사실이냐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지만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선 박 대통령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박 대통령은 외부 접촉을 더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접견해왔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8월 이후로는 접견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TV나 신문도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편지는 거의 읽어본다고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는 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 현안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법률 지원을 했던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접견한 변호인들을 통해 자기 건강 상태가 보도되니까 그런 내용을 자꾸 외부에 알리면 구치소 직원들이 난처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생활하면서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격에서 잘 나타나듯이 나라의 TV는 박 대통령 결백을 믿고 오로지 무죄 석방만을 주장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확실한 물증 증거보다 단지 안종범과 차은택 등 일부 진술만으로 박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좌파 정권에서의 재판부, 과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다수의 증인들이 동일한 진술함에 따라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리라 재판장의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증거 원칙주의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잖습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쭉쭉 빠지니 그동안 참았던 강요들 입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문재인 주재하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앞에 두고 적폐청산이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느끼는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다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기업 분위기 조성을 혁신 과제로 제시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고 적폐청산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면전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입으로는 포용성장 운운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강상노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직노동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반대로 기업을 상대로는 한없이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성. 포용이라는 뜻을 알기나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계에서는 겉으론 정책 바꾼다더니 대통령 말에 신뢰가겠냐면서 대통령 말과 장관 말이 따로 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기업하고 싶어 할까요? 이러다 보니 최악의 투자 저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애꿎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 아니면 날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하고 들어야 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2일 미국 폭스뉴스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에 의해 경제가 붕괴한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머리카락, 모유, 몸까지 모두 팔아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도망쳐 모든 것을 팔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망하는 건 한순간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베네수엘라 꼬라지날 판국입니다. 12월 27일 환경부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요청을 받고 작성됐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 시 제공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남아돌아 할 짓 없었던 김태우 수사관 개인 일탈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로 이 엄중한 사건에서 피해갈 심산으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개인 일탈 행위에 초점을 모으며 잔변명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뜻을 알아모시기라도 하려는 듯이 12월 27일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를 저질렀다며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본부장 정병하 검사장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감찰 의뢰된 이모, 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소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힘든 부분도 있다.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다.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 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다.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수집, 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12월 27일 조선일보는 검찰청 압수수색 쇼날 불거진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공공기관 8곳 간부 20여 명의 이름과 임기가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새누리당 출신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여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 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문건 진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사실이면 블랙리스트다.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지적처럼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보고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덤터기 쉬워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부터 채우며 공개적으로 망신 주더니 결국 고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환경부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한 줌 부끄럽다는 듯 모두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이왕 칼을 뺐으니 진짜 끝장을 봅시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해서 청와대만큼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아마도 문재인은 우리 편이 하는 건 정당하고 상대가 하는 건 무조건 적폐 그 자체라며 경우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검찰을 정권의 신여,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 들을 만한 골 때리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수사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김 전 원장의 기소 여부는 결정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더 골 때리는 소식은 골프 접대 받았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비위 혐의자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 충주 골프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법의 잣대가 두 종류로 나뉘어졌나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송인배 전 비서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송인배 비서관과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계속 미룬다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꼬라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일반 검찰의 수사 한계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강현영님, 김종영님, 나라영님, 이인영님, 이성영님, 황규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